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어떠한 식량의 가격이 올라갈까요?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 이해가 될 상황입니다. 블루푸드 테크는 인류가 직면한 여러 가지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첨단 기술과 융합한 인류 식량 공급의 희망, 지속 가능한 블루푸드 테크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국립부경대학교 수환과학대학 식품영양학 전공 이상길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구 급증과 기후변화, 자원 고갈 등으로 식량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현재 약 80억 명인 세계 인구가 2050년에는 10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최소 60% 이상 많은 식량을 생산해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물론 인류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서 생산, 가공, 공급, 소비, 환경 및 처리 등의 밸류체인을 연결하고 관리하는 푸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에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 마트에서 재료를 구매하고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식사를 하시고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구조라던가,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배달 음식을 시키셨다던가 식당에서 음식을 드시고 계시는 것 전 과정이 실제는 푸드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류의 푸드 시스템은 역사적으로 4단계 정도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마을 단위의 소규모 자족 자급 단계였습니다. 이때는 식량은 소규모로 생산이 되고 생산이 된 식량을 어떻게 골고루 나누고 활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겠죠. 이후 화학 비료와 기계화 등을 통해서 산업화 및 대량 생산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식량 생산의 폭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증가는 글로벌 무역과 냉장, 냉동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식량 무역이 확산되고 지금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성, 안전성, 그리고 영양학적 다양성까지 추구하는 단계로 진행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푸드 시스템이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문제를 넘어서 기후 환경, 경제, 사회적 형평성의 복잡한 이슈와 맞물리게 되면서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하되 지구 생태계를 보존하고 불평등을 완화해야 된다는 상황까지 겹치는 아주 복잡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푸드 시스템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더더욱 문제점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육상 농업 방식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의 식량을 더더욱 생산하기 위해서 토지와 물이 부족하고 산림을 더 벌채해야 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늘어나는 환경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식량 자원의 다양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식량 안보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 무역 분쟁이나 경제 침체, 기후 변화, 전쟁 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빈번해지면서 식량 가격이 요동치고 일부 취약 지역에서는 영양학적 불안정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어떠한 식량의 가격이 올라갈까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 세계 밀과 보리 생산량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감안한다면 다양한 곡류, 가공식품 등이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 이해가 될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전 세계 170여 개국의 국가의 빈곤 종식,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등을 지원하면서 국가 등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 개발 계획에 따르면 전 세계 약 14조 달러의 규모의 거대한 비즈니스 및 투자 시장이 푸드 시스템에 투입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14조 달러의 규모의 투자는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에 환경을 해치는 방향으로 몰려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을 훼손하고 토지를 개간한다던가 새로운 비료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공장을 짓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겠죠. 그럼으로써 연간 12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게다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3분의 1이 이러한 식품 시스템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지구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지표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식품 생산 시스템이 지속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해양과 담수 자원을 활용한 블루푸드입니다. 블루푸드는 바다와 담수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을 아우르며 오메가3 지방산이라든가 비타민, 미네랄 등 풍부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동시에 육상 중심의 식량에 비해서 환경적 부담이 훨씬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 2200종의 수산물이 어업을 통해서 획득이 되고 약 600종의 수산물이 양식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또한 전 세계 5,850만 명이 어업 및 양식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으며 전 인구의 8억 명이 블루푸드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영양학적인 관점을 보겠습니다. 약 33억 명의 인구가 단백질을 섭취하는 양의 약 20%를 블루푸드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부분을 블루푸드로부터 제공받고 있고 많은 부분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는 80%의 생물이 해양에 존재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약 5%만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많은 부분에서 블루푸드와 해양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전문가들이 바다, 호수, 하천 등 해양 담수 자원에 기반한 블루푸드에 새롭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블루푸드가 즉 수산식품이 식량의 정책이나 아니면 투자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농업 중심의 연구개발과 보조금 시스템이 중심이었고요. 해양 담수 자원은 변동성이 크면서 영세성이 높아서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이러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해양 담수 자원의 생산이 실질적으로 잘 컨트롤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어업 및 양식은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남획 등의 외부 요인에 매우 취약하다는 인식이 있었고 냉동, 냉장 등 특수한 기술이 유통에 요구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육상농업에 비해서 수산식품이 푸드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제사회는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에 게재된 표지 논문을 계기로 블루푸드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 중요성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국제 컨소시엄인 블루푸드 어세스먼트가 출범하고 해양수산 생태학자, 영양학자, 경제학자, 정책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협력을 하면서 블루푸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블루푸드 어세스먼트는 수산물 기반의 식량 체계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이것이 정책 및 산업 현장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블루푸드 어세스먼트의 과학적 연구 성과가 축적됨에 따라서 이러한 성과들을 실제 산업화와 정책 실행으로 연결하기 위한 보다 실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해서 블루푸드 퓨처스라고 하는 수산물 기반의 미래 식량 체계 혁신을 촉진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블루푸드 퓨처스는 수산양식 기업 및 투자사, 국제기구, NGO,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서 수산업의 공급망 혁신, 무역 촉진, 가공기술 개발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연구와 정책과 산업화를 통해서 전 과정이 연결되는 블루푸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시점에 블루푸드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블루푸드를 검색하면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지속가능성, 탄소 배출 이런 용어들과 함께 많은 자료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역시 해양바이오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든가 지속가능한 수산물 인증 확대, 수산물 수출 진흥 등 여러 가지 전략을 마련하고 블루푸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증거입니다. 식량은 한나라의 생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 앞으로 블루푸드가 육상 중심의 농업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 다양성에 기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푸드테크라는 개념을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푸드테크는 기술과 식품이 결합된 용어로서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식품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전 과정의 푸드 시스템을 첨단화하고 효율성을 높여서 인류가 직면한 여러 가지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술적인 발전이죠. 결과적으로 푸드테크와 블루푸드가 접목된 블루푸드테크는 블루푸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제약과 문제점을 첨단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기반의 양식장 모니터링 시스템은 어류나 해조류의 생육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의 원산지와 신선도를 추적해서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를 줄여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데 그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조류 산업은 매우 훌륭한 예시가 될 수 있겠는데요. 김, 미역, 다시마 등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육상농업처럼 비료나 담수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해초의 약 90%가 양식이 되고 있는데, 최근 나사에서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전남 완도군의 해역만 보더라도 완도군 해역의 바다 전체가 대규모 양식장을 이루고 있는 장관이 펼쳐져 있습니다. 나사는 이를 두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블루푸드의 미래 먹거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품목이 김은 전 세계 김 시장의 우리가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은 반도체라고도 불리면서 1조 원의 수출을 달성을 하였고, 또한 세계적으로 김밥 등 K푸드의 인기와 해조류 소비의 증가로 현재 우리의 해조류 산업은 긍정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급속한 김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이슈도 있습니다. 올해 양식장의 수온이 김 생산의 최적인 온도를 유지하고, 김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양식장의 수도 증가가 되면서 물김이 과잉 생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김은 부족한 설비로 인해서 마른 김으로 가공되지 못하고 빠르게 변색 및 변질이 되면서 상품성이 저하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서 폐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김 산업의 첨단 기술이 적용이 된다면 양식 환경과 생산량 변동을 빅데이터로 추적 분석하고 김 양식의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른 김이나 조미김 등의 다양한 가공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유통 단계에서도 초저온 냉동 및 스마트 포장이 도입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최근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김 육상 양식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이룬다면 우리는 바다의 수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김을 양식할 수 있겠죠. 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양한 블루푸드의 테크가 결합할 부분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블루푸드 테크가 발전하려면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데이터 기반의 생산 관리 체계입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생산하며 문제가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첨단 가공 유통 기술의 개발입니다. 초저온 급속 냉동이나 스마트 포장 기술로 수산물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성과 신뢰성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블루푸드 테크 기술이 수산식품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가공 기술을 통한 신제품 및 소비자 니즈 기반의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블루푸드 테크 기술을 응용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와 제도적 지원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과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블루푸드 테크 산업이 활발히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블루푸드가 단지 새로운 산업 기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식량 안보와 지구 환경 보호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과 소비 행동이 미래 세대의 식량 문제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인 책무와 함께 따라오는 블루푸드 산업의 발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블루푸드와 블루푸드 테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지속 가능한 푸드 시스템의 방향을 고민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